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 보도와 관련해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산타모니카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시간의 수색 끝에 한 주민의 신고로 인근 공원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미군에 입대 참전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던 한인 남성이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의 여파로 자진 출국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호수에서 피서객 수십 명이 수영을 하던 중 벼락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다음 주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 핵시설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폭격의 성과 과시에 열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승리를 선언했고 친분이 깊은 나토 사무총장의 아빠 발언에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무력 충돌이 곧 다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격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We're going to talk to them next week with Iran. We may sign an agreement.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며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원자폭탄 투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I don't want to use an example of Hiroshima. I don't want to use an example of Nagasaki. But that was essentially the same thing. That ended that war. 하지만 피해가 제한적이었다는 논란은 대서양 너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고 농축 우라늄 상당량은 사전에 옮겨졌다는 미 정보당국의 기밀 문서가 진원지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분석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불허한다는 결의안입니다. 트럼프는 고무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를 말해놓고 폭격 버튼을 누른 이중성은 향후 핵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한 일부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핵시설이 제한적으로 파괴됐다고 보도한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고돼야 하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슷한 보도를 한 뉴욕타임즈에 대해서도 병든 사람들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란 핵시설은 괴멸됐다고 밝히고 이와 다른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FBI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n, we've collected additional intelligence. We've also spoken to people who have seen the site, and the site is obliterated. And we think everything nuclear is down there. They didn't take it out. 앞서 CNN과 뉴욕타임즈는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인용해 핵시설 입구는 봉쇄됐지만 지하시설은 붕괴되지 않았으며 원심 분리기도 대부분 정상 작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전 8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공습의 성과를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국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임무는 전설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이 국방비를 10년 내에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를 승인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끝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32개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군사 역량 목표 이행을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1.5%는 인프라 보호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목표치인 2%와 비교하면 10년 안에 국방비를 2배 이상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And the decisions today will produce trillions more for our common defense to make us stronger and fairer by equalizing spending between America and America's allies. 나토는 군사력 증강을 국방비 증액 이유로 댔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In a very historic milestone this week, the NATO allies committed to dramatically increase their defense spending to that 5% of GDP, something that no one really thought possible.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스페인이 5% 목표는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고 일부 다른 나라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On ne peut pas entre alliés dire il faut dépenser plus, nous dire on va dépenser plus, et au sein de l'OTAN se faire la guerre commerciale. C'est une aberratio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의 공정한 안보 부담이라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국방비 인상 압력이 거세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둔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예전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는 13만 9천 개로 실업률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하프는 고용시장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 결정이 느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관리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채용이 2년 전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The uncertainty in the marketplace certainly causes the process to slow down on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side. It is causing people to have that much more information and resumes to go through. 또한 이력서 작성 시 단순한 키워드 나열보다는 실제 경험 중심의 이력 그리고 사내 직원의 추천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ant to really be able to give the specifics of things that you have accomplished, what has been the return on your efforts that have been there. Those types of things tend to really stand out. 전문가들은 채용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게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5월 다진 소고기 1파운드당 평균 가격은 $5 98센트로 지난해 $5 15센트에 비해 16% 상승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소 사육이 크게 줄었고 일부 농가가 사업을 완전히 접으면서 올해 들어 소고기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not a lot of cattle out there, but the demand is still high for the product. So you get a lower supply and a high demand, and that can create some higher prices. There was a drought last year, as many people might remember, affected most of the U.S. And that has brought cattle production down. Some people have even gotten out of the business altogether. So due to that, we knew the prices were going to increase this year. 또한 관세 정책과 무역 변동성, 농업 인력 부족, 그리고 여름철 바베큐 수요 증가 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소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고기를 대량 구매한 뒤 소분해 진공 포장으로 장기 보관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산타모니카의 유명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산타모니카 플레이스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쇼핑몰 주변에 즉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당시 사건에 대응하던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4시 20분쯤 오션애비뉴 인근 팰리세이즈 공원에서 한 주민의 신고로 30대 흑인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권총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지난 일요일 저녁 웨이모 택시를 타고 있던 청소년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참전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던 한인 영주권자가 강화된 이민 단속의 여파로 결국 자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2년 약물 소지와 법정 불출석 등의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았던 55살 박세준 씨는 이민 당국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해 오던 중 최근 구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그동안 박 씨가 비우선 추방 대상자로 간주돼 체류를 허용했으나 최근 단속 강화로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하와이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며 매년 아이스의 정기 출석 보고를 성실히 이행해왔지만 최근 범죄 전력이 있는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결국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7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박 씨는 미군으로 복무하며 파나마 침공 작전 중 부상을 입고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지만 귀화 혜택은 받지 못해 영주권자로 남았습니다. 이후 지난 2009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다가 뉴욕에서 체포돼 3년간 복역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출근 중이던 미국 시민권자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휩쓸려 연방요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32세 안드레아 벨레즈 씨는 캘폴리 포모나 대학을 졸업한 뒤 다운타운의 한 신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어제 아침 가족 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중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이민 단속 중이던 아이스 요원들에게 제압돼 체포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은 요원들에게 시민권자임을 알렸지만 요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rom the rear mirror, she saw that my sister was kind of like attacked from the back and she was already on the floor. Just because of the color of our skin, they think that we're criminals. My sister was there, so they she looks Hispanic, so let's take her too. 가족은 요원들이 신분증 요구도 없이 무작정 제압했다며 피부색만 보고 불법 체류자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 경찰은 당시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요원들이 아이스 소속임을 확인한 뒤 현장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벨레즈 씨의 정확한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체포 당시 손에 들고 있던 후추 스프레이가 연방 요원에게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공무집행 방해 등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호수에서 피서객 수십 명이 갑작스러운 벼락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3분쯤 렉스턴 지역의 도미니언 피치파크에서 번개가 내리치면서 수영을 하고 있던 어른 8명과 어린이 12명이 감전됐습니다. 당시 번개가 물에 떨어지면서 수영구역을 둘러싼 금속 케이블을 타고 전류가 퍼졌고 부표를 붙잡고 있던 수영객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전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just can't believe it. No one saw the storm coming, and so I texted my sister, who's a lieutenant with Lexington paramedics, and I have not heard anything back from her, but I hope those people are okay. 피서객들은 하늘이 대체로 맑았고 소나기가 지나갈 정도의 먹구름만 있었기 때문에 번개가 칠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립기상청은 번개 발생 5분 전에 특별기상경보를 발령했으며 당시 폭풍우가 렉싱턴 카운티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고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돌풍을 동반한 번개가 칠 수 있다고 예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립낙뢰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텍사스와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4건의 치명적인 낙뢰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LA 인근 10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야생동물 전용 횡단 통로가 공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하는 윌리스 아넨버그 야생동물 횡단교 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 시작돼 아구라 힐스 지역 101번 프리웨이에 건설 중입니다. 해당 통로는 길이 210피트, 너비 165피트로 퓨마 등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프리웨이는 하루 평균 3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완공 이후 야생동물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도시형 야생동물 보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야생동물 횡단 통로는 오는 2026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숨고르기를 나타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02포인트 밀리는 약보합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3% 올랐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숨고르기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4.3%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재탈환했고요. AMD도 3.5% 올랐습니다.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정규장 거래에서 0.5% 하락했지만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3.7%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0.8% 오른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5월 기업 재고와 또 내일 밤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석유 공룡 쉐리 경쟁사 BP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엑손과 모빌 합병 이후 최대 규모의 석유업계 인수 합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쉘과 BP, 두 거대 에너지 기업이 인수 합병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쉘이 BP 인수를 위한 초기 협상에 들어갔고 BP 측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1998년 엑손과 모빌이 합쳐진 이후 석유업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이번 협상 배경에는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BP의 재정 타격과 최근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압박이 있었고요. 이번 인수 협상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석유 메이저 간 판도 변화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 하지만 벼란간 들리는 폭음에 놀라 곧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한 주택에서 열린 파티장에 괴한들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성 요한의 날을 기념해 축제를 즐기던 현장에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이라푸아토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공장이 있는 과나후아토주에 속해 있는데요. 극심한 치안 불안 문제로 멕시코 내에서도 요주의 도시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참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곰 한 마리가 이곳저곳을 탐색합니다.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유라시아 불공 위슈아 루시가 곧장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꿀이 가득한 창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탈출에 관람객 16명이 헛간으로 대피하고 비상 대응팀과 경찰까지 투입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정작 곰들은 태연하게 꿀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동물원이 보관하던 일주일치 분량의 꿀을 단숨에 해치우고는 졸린 기색으로 우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종소리와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인하자 곰들은 순순히 복귀했고 탈출은 정확히 5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피해는 없었고 곰들의 대담한 외출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즉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을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번엔 3번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앞서 어제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 절차에 나선 건데 특검은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 이첩이 아니라 한 사건이 이어지는 인계를 받은 것이라 체포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매주 출석하고 있는데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격한 대립 끝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청문회에 불참한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소홀히 했다며 이를 문제 삼은 국민의힘이 오후부터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저녁 정회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보이콧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제대로 된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곧바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집에 쟁여놓은 돈다발이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공개 사과를 반드시 하고요. 앞서 여야는 청문회 첫날부터 김 후보자의 재산과 중국 칭화대 학위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대출 등으로 추징금 6억 원을 5년에 걸쳐 갚았다고 해명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채 끝났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이번 회기 마감인 7월 4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심을 듣기 위해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도지사부터 시민까지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는데 해묵은 문제였던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정부가 TF를 꾸리겠다는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첫 토론 주제는 지역에서 해묵은 군 공항 이전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토론보다는 적대적인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심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는 소음과 도심 개발 문제로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은 광주시가 과거 협약을 어기고 군공항까지 떠넘기려 한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약했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주도로 소음과 보상 문제 등을 다루겠다며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기술과 재생 에너지 발전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고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주문했습니다.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제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소록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이 이어질 거라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며 대선 기간 영남 지역에 공을 들였던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민심을 챙기러 시민과의 첫 만남 장소로 광주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방화범에게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휘발유를 밟고 미끄러진 임신부가 바닥에 나뒹굴며 미처 대피하지 못했는데도 CCTV 속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과 함께 삽시간에 번진 연기에 객차 한 곳에 승객들이 몰리면서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검찰은 67살 원모 씨에게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선 없었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을 두고 살인 의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봤습니다. 또 지하철에 불을 지르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킨 것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라고 검찰은 규정했습니다. 심리 분석 결과 원 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었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 망상에 빠져 이혼 소송 패소가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원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지하철에서 불을 지르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원 씨는 기름이 필요한 오토바이 운전자인 척 행동하며 헬멧을 쓴 채 현금으로 휘발유 3.6리터를 구입했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원 씨는 범행 전날에도 휘발유를 들고 강남역과 회원역 등을 배회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새 정부의 검찰을 향한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하철 방화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혐의와 피해자 규모 등에 있어 경찰 수사를 보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승객 탈출과 용의자 검거에 있어 헌신했다면서 경찰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차는 그대로인데 운전자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도대체 어디로 왜 사라진 걸까요? 운전자들 다 안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늦은 새벽 교통사고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있는데 운전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차량 안을 살피던 경찰, 아직 블루투스가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아직 근처에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탐색해 운전자를 찾아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삐 소리와 함께 음주가 감지되고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돼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음주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흉기 난동과 다를 거 없는 강력 범죄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4월 9일 한 동물 의료센터로 백구 한 마리가 이송됩니다. 백구 이름은 귀동이인데요. 최근 구조돼 해외 입양을 준비하던 귀동이가 입양 절차상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온몸 곳곳에 총알 70여 개가 박혀 있던 건데요. 작은 구슬처럼 보이는 총알이 머리부터 어깨, 가슴, 엉덩이, 다리 등 몸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었고요. 이 모습을 본 의료진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발견된 총알은 산탄총 파편이었는데요.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거쳐 산탄총 파편 제거 수술을 진행했고 3시간 정도 걸린 수술을 통해 26개 파편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기 손상 위험이 있어 모든 파편을 제거하진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귀동이는 해외 입양이 무산이 돼 국내에서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눈물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도중 중요한 승패의 기로에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선수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한 선수가 독특한 방식으로 상대 선수의 경기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영국에서 열린 프로 다트 경기 대회입니다. 경기 도중 진행자가 갑자기 한 선수에게 생중계 중이라면서 주의를 주는데요. 생리 현상이 그냥 나와버린 것이라며 민망한 표정을 지은 이 선수, 알고 보니 방귀를 낀 겁니다. 상대 선수는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죠. 결국 흐름이 끊겼기 때문인지 승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방귀를 뀌고 연승을 이어간 이 선수, 영국의 제임스 웨이드 선수인데 지난 3월 경기에서는 경기 전 상대의 목을 핥는 듯한 이 모습이 중계에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행이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귀가 상대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고의와 실수의 영역, 경기 일부일 수 있겠지만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의 기본 정신을 잊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라면 더욱 그렇겠죠. 네, 인도의 한 가정집이고요. 집 안에 있는 가스통에서 하얀 가스가 가득 뿜어져 나오는데요. 중년 여성이 가스통을 제어하지 못하고 급히 집 밖으로 도망갑니다. 뭔가 잠잠해졌나 싶어 한 남성과 함께 다시 현장에 돌아와 새는 가스를 막으려고 움직이는 순간 주방에서 갑자기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집이 화염으로 휩싸입니다.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 이들은 불길이 번지기 직전 간신히 몸을 피해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침착하게 문과 창문을 열어놓은 여성의 판단이 참사를 막았다. 기적 같은 탈출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